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결혼 경력을 가진 40대 남성입니다. 결혼 이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또래 집안을 보면 가부장적인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으로 나뉘는데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남자가 최고로 여겨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여러 딸을 낳았고 그 결과로 일남사녀 중 막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나들과는 다르게 커서요. 거의 모든 집안이 저와 아버지 중심으로 흘러갔었어요. 누나들과의 차별이 심해서 누나들의 원한도 커졌어요. 사실 누나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를 아끼며 대해줬어요. 그런 누나들을 보면서 더욱 미안함을 느끼며 자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누나들은 거의 엄마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제게만 물려주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나눠졌지만 그때도 엄마는 아들이 우선이라며 누나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나들은 거의 엄마와 교류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누나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엄마와의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고민되던 것은 결혼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남아선 후 사상이 강하신 분이어서 결혼 후에 며느리에게 심한 태도를 취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엄마는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분이 아니셨어요. 결혼 후에도 항상 쟤를 아끼듯 아내를 대해주셨죠. 아이고, 회원들이 왔네. 여긴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해. 여자는 아래가 따뜻해야 해. 집에 오느라 수고 많았지? 요즘 일은 힘들지 않아? 아이도 빨리 가져와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도 나빠지고 안 좋다고 해요. 쉬엄쉬엄 일하려는데 뭔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바쁘니까 매번 반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가 하다가 현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반찬은 저가 해도 되고 바로 옆에 반찬 가게도 있어서 사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잘 먹고 있고 일도 스트레스 없이 편하네요. 어머님이 걱정해 주실라니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님 몸 건강을 더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 그렇지. 역시 며느리가 있어서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넷이나 있는 딸들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도 안 하는데 며느리가 있어서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굴이 참 좋아졌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인데 참으로 감사하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너무 자주 오지 말라. 너희 집에서 잘 쉬고 가끔씩만 보면 되지? 주변에서도 많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집에서 푹 쉬면서 하는 것도 부담스럽단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 건강한 손주만 있으면 충분해. 또 어머님께 특별히 기쁘실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이전에 많이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사실 남편이나 제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이 모든 것은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화드린 말씀처럼 어머님께서 제 몸을 챙기는 음식이랑 보살펴 주시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7주차에 들어간 초반이라 지금은 아직 초반이긴 해도요. 그래도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며느리가 장한 일을 했구나. 어쩐지 요즘 꿈에 자꾸 호랑이가 나오더니 그게 태몽이었네. 호랑이가 옥구슬을 물고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갔다더라. 든든한 장군이 태어날 모양인가 봐. 아이고, 집에 경사가 다 생겼네.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도 엄청 좋아했을 거야. 장하다 장해, 고생 많았네 우리 며느리. 입더든 없니?
입덧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은 우리 현우가 잘하니까 다시 하면 돼. 요즘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서는 입덧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복덩이가 찾아왔다고 느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승진도 하고 남편의 업무도 술술 풀리고 있네요. 그럼에도 어머니 아직 아이의 성별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딱 봐도 알 거예요. 입덧이 심하면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애가 정말 효자인가 보다. 그래도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해요. 걷는 것도 조심하고 자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하고 먹는 것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10달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도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걸 알지?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자차 안 그래도 내가 굶고 끓여놓았는데 가지고 가서 먹어라. 기력이 약해지면 입덧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때 잘 먹어주고. 아이고 우리 왕자님,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 엄마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별이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요. 아내가 놀랐지만 엄마는 저를 통해 직접 만든 공국이나 몸에 좋다는 걸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성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었지만 엄마는 아들을 원하셨어요. 성별이 나오는 검진 날에는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해서 기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크업을 잘 받았다며 엄마가 전화를 주셨고 우리 장군 잘 자라고 있다니. 저번에 보니까 배도 동글동글하게 잘 커가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가면 아이의 얼굴도 조금 보여줄 걸세요.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 우리 손자에게 내 몫을 주고 싶어졌어요. 다들 묵신이 없네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좋다고 묻더라고요. 어머니, 정말로 좋으셨군요. 하지만 이제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딸이라고 해야겠어요. 건강하고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스에 제대로 자란다니 다행이에요. 아내는 아픈 게 없고요. 아, 정말요. 하지만 처제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너희가 원하던 딸이라 다행스럽군요. 축하드려요.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야. 그런데 성별은 확실한 거니? 그거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호랑이 태몽을 꿨는데 여자라고. 아들이라고 확정했는데 참 그래도 처지가 아들이면 엄마와 아빠가 함께 더 견고하고 좋겠지. 성별이 바뀔 일은 없다고 해서 엄마가 꼭 찬탈의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성별만 보면 안 돼. 내가 무슨 짓거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아빠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 더 견고하고 무엇보다 대도를 살아낼 수 있으니. 날만 있으면 다른 집에 시집가서 대등한 가치를 부여받은데 말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당신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만이죠. 나중에 둘째를 아들로 낳으면 되지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지만 우리 둘만 낳을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녀를 하나만 낳고 싶은데 그래도 형제가 있어야 나중에 안심할 수 있고 좋으니까 딱 둘만 낳고 끝낼 생각입니다. 둘째가 딸이라 해도 우리는 괜찮으니 나중에 그런 말씀 혹시라도 아내에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당신은 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있어야지. 다른 여자랑 가도 되지만 아들은 필요해요.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예전 어른들이 자식에게 노래를 부르는지 알겠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이가 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역시나 엄마는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했네.
누나들이 연을 끄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 출산할 때도 엄마는 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출산했다는 사실만 전화로 듣고 3, 7일이 지난 후에야 아이를 보러 오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네. 저도 너무 실망했지만 누구보다 실망한 것은 아니었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시험이었어. 마시긴 했지만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180도 태도가 바뀌었던 이유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되어 가족 모임을 피하고 큰 행사가 아니면 볼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아내와 딸은 상처를 받곤 했어요. 이런 어이없게 여자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고 하며 여자는 자연스럽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죄를 어쩌고 남자처럼 다닌다며 애미 왜 이런 교육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얌전히 앉아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몸 관리를 좀 한다는 건데 어제가 4살이 지났는데 둘째 소식이 왜 아직도 없어요? 어머님, 우리 아직 둘째 생각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어때서요? 저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면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저렇게 활발해야 하는 거고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 더 낳지 않을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 여기 오고 싶은 생각도 안 드네요. 그래요,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남자, 여자 따지나요? 우리 딸 건강하고 누구보다 활발하고 잘 있어요. 지내고 있는데 여기 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저도 누나들처럼 안 보고 사는 것을 바라세요. 그냥 그러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너희들이 빨리 둘러다니는 건 잘 교육하지 않으면 어릴수록 더 정신없고 산만하게 커간다. 또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그러시나요? 엄마가 다시 그렇게 말씀하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겁니다. 엄마도 다시는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귀중하게 여기듯이 저도 저희를 같이 생각하세요. 아내와 딸이 귀중하고 소중해요. 계속 상처를 주시면 가족을 지켜야만 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때는 아들 아니면 소방 맞아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옛 생각에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받았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1년에 몇 번도 안 되는 소중한 날에만 엄마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계속 상처를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태도 때문에 아내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함께 아프네요.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엄마를 더 이상 안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제가 엄마께 강하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조심하셔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첫째가 5살이 되던 해에 저희는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건 엄마셨어요. 아이고, 너희가 둘째 소식이 없으니 아야나로 마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니? 괜찮으니? 첫째 되는 입덧이 별로 없어서 편하게 지냈잖아. 그래도 첫째랑 둘째랑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니? 안 그래도 이번에는 입덧이 좀 심해서 큰일이에요. 벌써 5kg나 빠졌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더 빠지면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요즘은 중간중간 먹곤 있어요. 근데 입덧이 많이 심한지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고 있네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대요. 날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냐. 준이도 동생 생기면 좋겠지? 5살이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알아서 엄마를 잘 도와주고 그러겠지요. 근데 이번에 입덧이 심하게 나타나서 자꾸 입덧해서 살이 빠지면 기운도 없고 축 처질 텐데 공국이라도 좀 고여줄래? 냄새 때문에 더 못 먹으려나. 아이야,
첫째 때랑은 다르게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인 거 아니니? 어머, 또 아들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벌써부터 손자 어쩌고저쩌고 하기만 해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아내고 저고 엄마 안 보여요. 어쨌든 입덧이 좀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집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몸 상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업무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나? 아들이나 딸이나 별 차이 없잖아. 입덧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었는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려면 주다면이 뭔가를 먹어야겠구나. 내가 옆에서 어미 잘 도와주길. 엄마는 둘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었어요. 그리고 첫째 대화를 듣고 엄마는 손자가 아닌지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엄마의 기대 때문에 성별이 나타날 즈음에 둘째가 아들임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집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면 아내가 안방에서 푹 쉬게 하고 모든 집안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첫째를 등원시켜 주시기도 했죠. 엄마의 이 모습을 보며 아내는 지난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직후부터 엄마는 매일 집에 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국고로 말리려고 했지만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며 일주일 동안만 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오셔서 등원을 도와주시고 제가 퇴근할 때쯤에 함께 계셨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께 혹시 엄마께서 왔다고 해도 무엇을 말하셨냐고 물어보면 제가 매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께서 오시기 전에 나가셨어요. 당신이 편한지 걱정되시는 거요? 불편하다면 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아이도 챙겨야 하고 엄마도 챙겨야 하는데 당신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동안 편히 쉬세요. 집안일이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준비해서 곧바로 할게요.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 신경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편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나올 수 없게 하시고 집안일도 다 도와주셔요. 거기에 아이가 기저귀며 목욕까지 해주시고 너무 편해요. 낮잠도 많이 자서 오히려 개운한데요. 아이를 수유할 때만 제 방으로 오셔서 아이를 데려다 주시고 밖에 계시고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다 봐주셔요. 그래. 하지만 엄마가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당신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2시간마다 깨어서 울어서 당신이 거의 100일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자셨고 면역력도 다 떨어져서 매일 아프셨죠. 저가 엄마에게 그걸 말했더니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에게 계속 오시라고는 안 할 거예요.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 하니 어머니 모셔 가시니까 정말 편한데 편해. 집안일 하나도 할 필요 없고 주원이 등원도 다 해주시고 게다가 주인이 하원하고 나서 거의 당신이 오실 때까지 밖에서 놀아주신다고 해서 그런가 주는이도 집에 와서 밥도 매우 잘 먹고 씻고 바로 자버리잖아. 저녁도 어머님이 다 해놓고 가시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게 없이 편해하지만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긴 했었지만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를 내 옆에 전혀 데리고 오지 않으셔. 아이는 수요일에만 데리고 오신다. 아이 방에서 따로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은이도 거의 동생이랑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머님 말로는 지금 회복해야 하니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래. 엄마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말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니까 일단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주문 이후에 온몸이 약해져서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불편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 집에 오셔서 모든 집안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심지어 저녁에 먹을 음식까지요. 싹 다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서 정말 오로지 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첫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 되면 그때만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첫째랑 같이 동네 놀이터에서 몇 시간씩 놀다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첫째도 집에 와서 바로 씻고 밥을 먹고 자는 패턴이 계속되었고 둘째도 집에서 푹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만큼 어머님이 아이에게 잘해주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아이가 신생아를 벗어나고부터였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부터 엄마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때부터 아내도 어머니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셔서 둘째에게 이유식도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편하고 좋거든. 어머님이 대신해 주시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뭔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너무 둘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당신에게 미안해가지고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엄마가 이유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쁘신 것 같던데 먹여도 안 되는 것을 먹이시나요? 아무튼 나도 어머니와 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도 주은이와도 자주 노는 것 같던데.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너무 둘째에게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원이나 하원하면 어머님이 맞아주시고 놀이터에도 매일 가는데 주은이가 저번에 좀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또 내가 안아줄 때 아이가 울면 어머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조금 그러셨고요. 어쨌든 당신이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점점 엄마가 둘째에게 과도한 애정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평일에만 오셔서 엄마를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휴가를 쓰는 날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둘째 아이를 위해 이유식을 가져오신 거예요. 저를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이유식을 빨리 데우라며 아내를 재촉하셨습니다. 저의 설명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이유식을 데우고 나오던 아내가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야? 그 아까운 손자를. 먹어야 하는데 그걸 떨어뜨리니 세상에. 넌 내 아들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쩌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당장 치워야 하고 새로 태워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유식부터 대우하라며 너무 재촉하신 것 같아요. 이유식 한 가지만 떨어뜨린 걸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시다니. 저번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화내실 일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거 봐.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냐.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다 너희 아들 건강하라고 해오는 건데 고마워하지 못하고 망하잖아. 이때에 대접을 하고 있어? 이웃이 하나라고. 우리 손자 건강하게 살아라고 내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음식인데 이유식 하나로 취급하는 거니? 아이고, 우리 손자 할미가 우리 손자 먹이려고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못된 엄마가 다 쏟아버렸네. 어머님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손자든 손녀든 모두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별하신 걸 모를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 집에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좋은이 어머니께 안 보여드릴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내가 머준이 보러 오라고 하는 거야? 딸내미가 어떻게 소용이 있는지 그렇게 짓거리며 살지 마세요. 나는 우리 손자만 있으면 되니까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집은 어디냐고, 우리 손자가 있는 집인데 왜 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나 소녀나 필요 없어. 진짜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손자든 손녀든 전에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또한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어머니가 딸들과 연금을 함께 사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저는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에 엄마가 손을 뻗어서 아내의 뺨을 치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서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마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6살 큰딸이었습니다. 딸은 너 때문이야 라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내는 그 딸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하려던 대로 하시고 애를 보시는데 손까지 올리세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나에게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분통이 차고 얼마나 어머님이 주인에게 미안해하는지 알았나요? 전 어머니가 주인이랑 밖에서 같이 놀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려. 긴 말 안 하겠다. 다시는 어머니를 안 볼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아니,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하는 건지? 아이고, 넌 아들이 나와서 지금 유세를 뿌리고 다니는 건가? 우리 기이한 손자야. 네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이기도 해. 무슨 꼴았어 주은이를 데리고 나가서 즐겁게 놀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야 너는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준 은혜를 모른 채 말을 하고 있어 밖에서 즐겨 놀고 있어. 당신은 주은이를 그냥 놀이터에 버려두고 나왔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주은이를 혼자 놀이터에 버려두고 차에서 자고 있었어. 그리고 지난번에 주은이가 다쳐서 울고 찾았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니? 당신은 주은이를 그냥 놀이터에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던 거야? 아이가 실종될 뻔했어. 당신이 어떤 할머니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은 못해?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은이한테 존재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손녀한테 할 수 있어? 당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어미를 물로 보고 있네. 그리고 이제 저는 6살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에 갈 건데 혼자 놀 수도 있잖아. 무슨 그게 가지고 이 난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인데 없어지긴 어지러 없어져. 거기다가 우리 귀한 손자 혹시라도 애가 놀다가 건드리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진짜 저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오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가 진짜 잘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내가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나 멍청했구나. 엄마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아내가 통곡하며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동안 엄마는 첫째 딸을 학원 다녀온 후에 바로 놀이터에 놓고 오지 않는 할머니를 기다리게 했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르는 채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할머니가 오지 않아서 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어째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엄마와 영영 끔찍한 말로 아이를 겁주어 아이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얼마 전 놀이터에서 노는 중에 넘어져 다친 딸이 울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집 주민이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었지만 엄마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주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 정신이 도대체 뭔지, 손자 때문에 그랬던 건지 정말 누나들이 엄마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엄마, 도대체 그렇게 왜 했는지 엄마 때문에 누나들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거기다가 저도 상처받았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데 제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좋아질 누나들의 고통을 또 함께 받으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니? 딸을 키워서 뭘 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을 돌보는 건 아들뿐이다. 나도 봐라. 딸들 코빼기도 보일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거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건 아들인 너밖에 없지 않니?
다 그런 거야? 나름대로 키워봤자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치지. 아들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거야? 너도 나중에 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죠. 평생을 누나들과 차별하며 키우셨던 동은 저에게도 어려웠어요. 왜 누나들이 왜 엄마를 안 보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딸이나 아들이나 자식은 다 똑같아요. 부모가 되어보니 더 잘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엄마 곁에 아들도 없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식인데 엄마는 엄마지요. 자식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도 그걸 모르시는 건 아프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아들이 없을 거예요. 손자도 없을 거니까요. 그 현실로 받아들여 주세요. 계속 찾아오는 엄마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까지 했습니다. 누나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나 자녀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았죠. 얼마 전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시 바뀐 번호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큰 실수를 했다며 크게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하셨지만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아들 미안하다.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키워온 게 아들 낳는 거라 내가 잠시 미쳤나 봐. 준이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손자를 얻었다니까 내가 잠시 미쳤나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주은이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엄마, 그 기억나요? 예전에 제가 실수로 집 유리를 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엄마는 집에 없었던 누나들을 혼내셨어요. 그때 누나들이 혼나며 억울하다고 울면서 물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직도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누나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예요. 아마 주은이도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 엄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손자도 엄마 덕분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의 자식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제가 제 욕망에 그만 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줄래요? 이제 남은 건 너희뿐인데 너희까지 이렇게 떠나가니까 기대할 곳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들이나 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할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줄래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주은이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 엄마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엄마는 주은이에게 냉정하게 대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린 건 우리였어요. 기회를 안 준 건 아니고 엄마였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마지막 전화로서 저는 엄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끔씩 누나들과 이야기할 때 듣는 이야기로는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나들을 통해서라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신다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내는 혹시 자신과 아이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천륜이라면 저만이라도 어머니와 소통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제 아내에게 손찌검을 가했고 제 아이들을 차별한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